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색소폰을 연주하실 때 이렇게 하면 초보 터치가 많이 난다 하는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나는 이건 좀 조심해봐야지, 좀 피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경우는요, 우리가 시에서 도로 손가락을 옮길 때 손이 교차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교본에서는 크로스 핑거링이라고 하는데, 교차되는 운지를 할 때 빨리 바꾸지 못하면 여기가 손이 두 개가 눌리는 순간도 생겨요. 그러면 시라도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혹은 또 너무 많이 빨리 떼서 이제 도샵 소리가 나는 경우도 생겨요. 시, 도샵, 도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음이 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제가 연주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혹은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손을 많이 악기에서 떼셔서 그래요. 손을 많이 떼셔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내려오려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늦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최대한 키에다가 손가락을 붙여서 해주시고 시도를 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신경 안 썼을 때는 신경 쓰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시도가 잘 안 되니까 자꾸 모든 시도를 사이드키 가운데 거 시에서 누르면 또 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음을 다 또 사이드키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시도를 할 때 사이드키를 쓰면은 아무래도 좀 소리가 음색이 좀 다르거든요. 그냥 일반 도랑 사이드키를 쓰는 도는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모든 솔라 시도가 나오면 사이드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또 그건 아니고요. 시도시 사이드키 쓸 때는 빠르게 우리가 꾸밈음으로 쓰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지, 스케일을 하거나 모든 음을 불 때는 보통은 이제 사이드키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음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뿐만 아니라 파하고 파샵도 마찬가지예요. 파하고 파샵도 손이 이렇게 교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잘 바꾸지 않으면 이제 손이 중간 음이 자꾸 들려요. 다른 음들이 들리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최대한 신경 써서 깔끔하게 연주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네, 이런 아무것도 아닌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손가락에 중간음이 자꾸 들리면은, 불필요한 음이 들리면 저분은 많이 연습을 안 하셨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도하거나 파샵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소리가 깔끔하게 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서 연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소절의 끄듬을 계속 크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경우에는 좀 악상기호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좀 크게 연주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냥 일반적인 내가 가요를 연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끄듬은 살짝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에모라는 곡을 연주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이제 끄듬까지 계속 크게 연주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뭔가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 감정 표현의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끄듬을 줄여서 연주를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끄듬을 줄였을 뿐인데 훨씬 더 이제 감정 표현하는 그런 느낌, 좀 노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실 때 끄듬을 살짝만 더 신경 써서 줄여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줄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줄여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호흡의 양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호흡의 양으로 조절을 하는데, 크게 불 때는 호흡이 멀리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게 연주를 할 때는 호흡이 여기 피스까지만 온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거든요. 호흡의 양을 크게 불 때는 물론 많이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게 불 때는 호흡의 양을 적게 불어주셔가지고 연주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연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회원님들도 보면은 끄듬까지 계속 이렇게 크게 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뭐 박자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딱한 연주가 된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끄듬을 살짝 줄여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는요, 모든 음에 다 텅깅을 넣으시는 거예요. 모든 음에 다 텅깅을 넣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가요를 봤을 때는 뭔가 이음줄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 텅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텅깅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음과 그리고 같은 음이 또 나왔을 때 이렇게 텅깅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연주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모든 음을 다 텅깅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굉장히 딱딱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물론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연주를 하시기 위해서는 첫 음과 같은 음에만 한번 텅깅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첫 음과 같은 음에만 텅깅을 넣어주셔도 훨씬 더 부드러운 연주가 될 거니까요. 참고해서 연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크로스 핑거링을 신경 써서 연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 도를 연주를 할 때 손가락을 너무 많이 떼지 않고 힘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연주를 하고 최대한 악기에 붙여서 가볍게 연주를 하시는데 중간에 지저분한 음들이 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게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끄듬까지 무조건 크게 불지 않으시는 거예요. 끄듬은 살짝 줄여서 연주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음에 텅깅을 하지 않기. 곡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그냥 발라드나 가요 같은 거 연주를 하실 때는 첫 음과 그리고 같은 음이 또 나왔을 때 그때 텅깅을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